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간은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오염 그러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에 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기오염이라는 것은요, 184페이지에 보시게 되시면 대기의 기후변화에는 이제 기온 역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온 역전이 뭐냐면은 기온이 역전되어서 원래는 이제 원래 이게 지표면이 좀 따뜻하고 상층 분기가 어때요? 차갑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산도 보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더 차가운데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도 100m씩 올라갈 때마다 또씩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역전되어서 상층부가 더 높은 상태를 말하는 기온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복사성 역전과 침강성 역전이 있거든요. 복사성 역전이라는 것은 낮 동안의 복사열로 지표면의 온도가 밤에는 복사열이 적어서 더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계곡이라든가 겨울철에 바람 적고 맑은 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성 역전은 지표성 역전 또는 방사성 역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침강성 역전이에요. 이거는 고기압은 맑은 날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심부에 이 공기가 하강을 해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서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이동 공기가 압축 때문에 이동을 못해서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껑이 형성되어서 상층부가 따뜻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선성과 그다음에 지열 형성으로 이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선성이라는 것은요. 온난 전선이 통과 시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아니면 해풍이 이제 불화가 육지로 이제 이동하면서 공기가 상승할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단열 압축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부피가 이제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공기가 이제 위에는 뜨겁고 밑에는 차가운 걸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대기 오염 물질을 볼게요. 185페이지에서 187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1차 오염 물질이 있고 2차 오염 물질이 있거든요. 자, 1차 오염 물질은 입자 가스예요. 그래서 입자에는 이제 먼지가 있는데 이 먼지는 또 분진이라고도 하죠. 또는 매연, 검댕, 연무, 미스트, 훈연. 훈연은 이제 콜로이드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퓨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방모가 있어요. 헤이즈. 자, 그리고요. 가스상으로는 이제 황산화물이 있고요. 이거 산성비의 주 원인일 때는 황산화물이죠. 그리고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스 이름을 아는데 대기오염 지표는 이산화황이에요. 그래서 SO2 실내 오염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 공기할 때. 네, 이산화탄소예요. 자, 일단 요거 링거맨의 매연 농도표가 있는데요. 링거맨의 그 매연 목표를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게 1, 2, 3, 4, 5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흑색의 폭이 이제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오염이 많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백색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매연 농도를요, 2도로 해놨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비탁도 기준이 2도 이하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색 부분이 60% 정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링거맨의 매연 농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2도가 2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오염 물질로는 1차는 뭐 가스나 입자가 아닌 뭐 오존 알데히드가 해당하고요. 즉 뭐 산화제로 대해서 그런 거고 아니면 스모그 또는 아세틸, 부틸, 케톤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1차 오염 물질 플러스 대기 중에 어떤 광합성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오염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광화학적 산화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스모그가 있는데
이제 스모그는 옛날에 1952년도에 런던에서 일어났던 런던형 스모그하고 LA형 스모그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런던형은요 이제 SO2예요. 근데 LA형은 NO2예요. 즉, 그 런던이 이제 산업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동차를 많이 이제 타잖아요. 그 난방 시설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난방 시설로 인해서 먼지하고 황산화물이 생기면서 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5일간 이제 굉장히 이제 스모그가 있었고요. 로스앤젤레스형 LA형은요, 질소산화물이에요. 즉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쾌청한 날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 낮 약한 바람 저습도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뭐 눈, 코, 기도 점막을 자극을 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안개하고 스모그 차이가 뭐냐면 그 안개라는 것은 지면에서 일어나는 거, 구름은 이게 높이 이게 높낮이의 그 차이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 이제 수증기 연결된 것이 구름이고 지면에서 수증기 연결된 것이 안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여기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대기오염 물질 기준치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에 대해서 그리고 미세먼지, 오존, 납, 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아황산가스는요, 24시간 평균치 0.05 ppm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일산화탄소는요, 8시간 평균치 9 ppm 이하, 이산화질소는 24시간 평균치가 0.08 ppm 이하가 돼야 됩니다. 민재면지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는 이제 PM10이 있고요. 초미세먼지라서 PM 그 2.5 이렇게 나누거든요. 어쨌거나 PM10은 보통은 30에서 그 31에서 84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미세먼지 PM 2.5는요. 16에서 35 마이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대기 그 오염 수치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통이 뭐라고요? 미세먼지는 31에서 80 사이. 그리고 초미세먼지는요, 16에서 35입니다. 그리고 오존은요, 오존은 1시간에 0.1 ppm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0.12면 그 주의보고요. 0.3g이면 경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192페이지 보시면 인체 미치 영향을 보시면 이 아황산가스는요. 우리가 석탄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얘는 어떤 걸 일으키냐면 천식 기관지염, 산성비 또는 부식을 유발하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색무취 뭐 그렇잖아요. 냄새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산소와 결합력이 300배 가까이 높고 그래서 무산소증, 현기증, 두통, 피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존은요. 오존은 가슴 통증, 폐활량 감소, 호흡기 감염, 시력 장애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뭐 호흡기, 심장병 뭐 이런 데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신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미세먼지는요. 폐 축척이 되면서 폐기능 저하라든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죠. 납은요. 신경 위축, 벤젠은요. 호흡곤란, 뭐 이런 거, 무구칙한 맥박, 졸림, 혼수, 크롬은 피부염, 그리고 수은은요. 유기수은은요. 중추신경에, 무기수은은요. 단백뇨라든가 피부염, 구내염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아황산가스는 이렇게 기침을 유발하고 눈의 염증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낫죠? 그리고 이산화질소는요. 폐 독성을 생기기 때문에 기관지염, 폐기종, 폐렴 이런 거. 그리고 일산화탄소는요. 8시간 평균치가 9 ppm, 1시간 평균치 25 ppm 이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 특히 뇌에 일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므로 다른 세포에 치명적인 인체 손상을 줍니다. 특히 적혈구와 결합력이 높죠. 그 다음에 이게 미세먼지, PM10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치가 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24시간 평균치는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되는데 자율신경 불균형이라든가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지로 보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기준 항목으로는요, 우리가 보는 거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용존 산소량 DO, 화학적 산소량 COD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유물질, 대장균수, 그 다음에 pH 이렇게 있는데요. 대장균은 분변오염 지표죠.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요. 최적 확수는 MPN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 오염지표 100mg당 대장균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균 지수라는 것은요. 대장균을 검출한 최소 검출량의 역수에 해당합니다. 여기 시험 문제에 나갔었죠. 기억나죠? 자, 일단 우리가 수요질 오염을 보게 되면은 그런 유기물들, 특히 인, 질소, 탄소 뭐 이런 무기물들 이런 것들이 다량 혼합이 되어서 과도한 수생식물이 번식하면서 특히 용존산소량 DO가 부족해지면은 바로 적조가 생기죠. 이거를 갖다가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이런 무기물질이 때문에 수생생물이 번식해서 DO가 감소하는 것이 뭐라고요? 적조 또는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요. 수원 중독 있죠? 미나마따병 유명하죠. 뭐 사지, 마비, 요 그림 보이죠? 이렇게 뼈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청력장애, 시야 협착, 어느 장애 등이 보입니다. 이따 빙은요 카드뮴이에요. 가운데 그림 골연화증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칼슘과 인이 배출이 되어가지고 특히 뭐 관절통, 등뼈나 손발 등의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68년도에 이게 쌀겨로 만든 식용유 안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가테미 지역에 이런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병이 생겼거든요. 즉 PCB라는 맹독성 유기염소라네요. 여기에 중독된 것이 가테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식욕 부진, 손발톱 변색, 빈혈, 구토, 안질 이런 식으로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생긴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음과 진동 한번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인데요. 소음은 측정 단위로서 세 가지예요. 데시벨이 있고 폰이 있고 손이 있는데요. 데시벨은 음의 강도예요. 즉 시간에 통과하는 음의 에너지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폰이라는 것은요. 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1000Hz 기준이 바로 1데시벨입니다. 그리고 손은요. 감각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Hz 손이 40데시벨이 바로 1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 지역과 도로변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하고 이제 도로변 지역은 좀 낮에는 이렇게 70에서 75 그렇지만 상업 지역 생산 관리 이렇게 사람마다 어쨌든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50데시벨 이하여야 되고 밤에는 40데시벨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도로변일 경우에는 만약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조금 높여서 65데시벨, 55데시벨에 되겠어요.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집 주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동입니다. 진동은, 변이, 속도, 가속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영향으로는 이 진동 때문에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진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순환기계에는 이제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이 진동이. 호흡기계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니까 호흡수 증가되고 환기량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대사계로는 이제 에너지 대사율도 증가되게 되고 헤모글로빈 농도도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차트로 이제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오염은 이제 2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인위적 원인으로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어 공중 또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재산, 경제적 피해와 사회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는 생활의 방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원인으로는 당연하죠. 뭐 인구 증가 때문에 그냥 도시와 산업화, 생산구조 변화 때문이죠. 그리고 도덕적 해이도 한 몫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20페이지인데요. 이 지구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 어떤 국제 협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톡홀m 회의입니다. 자, 스톡홀m 회의는 1972년도에 그 UN 환경 기획 계획 UNEP가 발족이 되면서요. 하나뿐인 지구라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우 환경 회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우 환경 선언이라고 하면서 의제 21에 21세기 지구인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자, 요 두 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는요, 프레온 가스 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중고등학교는 80년대잖아요. 90년대잖아요. 그때는 그 스프레이를 많이 뿌렸거든요. 머리 빳빳하게 세우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프레온가스 쓰지 말자고 엄청나게 광고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90년대에. 그게 아마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프레온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라 해서 사용을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프레이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바젤 협약을 통해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토의정서, 이거는 일본에서 열렸는데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협약이 교토의정서에서 세워졌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002년도 지속가능 발전, 빈곤과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기오염의 어떤 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당연히 지구 온난화가 제일 크죠. 글로벌 워밍. 자, 온실 효과는요. 가장 큰 게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가 66%로 가장 이제 크게 차지하고요. 지구 온난화에. 그다음에 두 번째 메탄이에요. 18%. 메탄가스는 질소화합물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 염화불화탄소, 그 다음에 불화유황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 그리고 지구 수림대 축소, 사막화, 해양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기상이변이라는 게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구의 그런 기후가 극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너무너무 자주 출현한다라는 게 기상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적인 그런 날씨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걸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그렇고요. 오존층 파괴는 이제 프레온가스 2005년도부터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할론가스. 그래서 1985년도 비엔나 협약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사용하는 거죠. 네. 이거는요, 오존은 아무래도 이제 천연 여과 장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기가 되면은 농작물의 생육 저하라든가 피부 노화, 피부암, 안질환, 면역 기능의 저하를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어요? 산성비죠. 황산화물이죠. 즉 석탄, 뭐 이런 석유, 석탄 이런 것들 사용해서 나타나는 대기 물질이죠. 이 때문에 이렇게 산성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림 파괴라든가 건물, 교량 유식, 호흡기 질환, 생태계 파괴, 토양 오염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엘니뇨와 라니냐죠. 농장지가 메말라 수확이 격감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눈사태, 홍수 뭐 이런 거 일어나죠. 자, 엘니뇨가 뭐라면은요. 해수 온도가 그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라니냐는 그 반대로 저 해수가
온도가 0.5도 떨어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엘니뇨와 라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 무역풍이요. 평상시보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서태평양에는 고기압, 동태평양에는 저기압이 발달되면서 서태평양에는 가뭄, 그다음 동태평양에는 홍수 이렇게 생기는 게 바로 엘니뇨입니다. 라니냐는요 반대로 이제 서태평양에서는 이게 엘니뇨 때는 고기압이었잖아요. 반면에 라니냐 때는 저기압이에요. 동태평양은 고기압이에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서태평양의 수온이 상승으로 인해서 태풍, 그다음 동태평양에서는요 반대로 가뭄이 일어나게 되는 게 라니냐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사입니다. 황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자, 내몽골에서 거의 내몽골 고원에서 50% 정도 가장 많이 불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북동 지역에서 17%, 그다음 황토 고원에서 한 13%, 고비 사막에서 13%, 황토 고원에서 1% 정도 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황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국 북부 사막지대 미세먼지,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게 바로 황사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제가 여러분하고 이 기사 캐스트가 여러분한테 엘니뇨 안녕하세요. 범위와 김성묵 라니냐 전문예보 범위에 대해서 분석관입니다. 설명해 이번 줬을 텐데 시간에는 전 세계 날씨에 눈치가 영향을 없네요. 주는 제가 이거를 엘니뇨와 그냥 라니냐에 대해 넘어가야 될 것 알아보도록 같네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네, 발생하게 되면서 엘니뇨는 이곳 남자아이, 어민들은 아기 고기를 예수라는 잡으러 뜻이 나가지 있고요. 않고 이 기간에 축제를 열었다고 그리고 되고 호주와 필리핀 같은 라니냐는 서태평양 부근으로는 장마입니다. 라니냐는 뭐지? 필리핀 같은 서태평양 라니냐는 이에 따라 따뜻한 풍을 다른 타고 분들하고 태풍이려 말씀드리고요. 강하게 여자아이라는 용승해서 뜻입니다.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열섬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그 뭐죠?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 열섬 현상이 큰 몫을 차지하죠. 뭐라고 하냐면 히트 아일랜드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217페이지입니다. 도심 지역 오염이 심할 때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고 변두리에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먼지 지붕이 형성되는 것을 열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이제 그 먹이 사슬을 통해 내분비계에 혼란을 주어서 생식 장애를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대표적인 게 다육신이 있는데요. 다육신은 이제 쓰레기를 소각할 때, 아니면 염소 표백이나 살균 할 때, 특히 이제 고엽제 있잖아요. 월남전 참석했을 때 고엽제 그 피해를 봤는데 그게 바로 다육신이었어요. 네.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는요, 플라스틱 여러분들이 먹는 그 플라스틱 용기 있죠. 이게 환경 호르몬이 폴리카보네이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탈레이트라고 해서 인공 피혁이라든가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DDT는 농약이에요, 농약. 그리고 알킬페놀은 샴푸 같은 거. 그리고 비스페놀은 합성 수지. 그 다음에 음료수 팬 그 안에 있는 내부 코팅이 전부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218페이지에 환경 보전에 대한 걸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 파괴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자. 그 관련 법규가 이제 우리나라의 1963년도에 공해 방지법에서 1977년도에 환경보전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요. 국토 개발을 지속 가능한 걸로 하자. 그리고 적극적 연구 정책, 그다음 환경 보전, 그다음 생태계 오염 방지, 탈공해 기술 개발, 환경 영향 평가,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을 적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도 환경세를 내잖아요. 물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는 환경세를 내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싸거든요. 참고로 저는 수소차를 몰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관련 국제기구로는 220페이지에 보시면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죠. 여기서 환경 전망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국제보건사업 및 이런 뭐 풍토병 퇴치 활동 이런 걸 하고요. UNDP라고 해서 유엔 개발 계획. 이거는 오존층 파괴에 대한 이런 거 있죠. 그 대처에 대한 거를 의논하고 WMO 같은 경우는 세계 기상기구라 그래가지고요. 세계 기상 산업을 표준화하는 게가 있죠. UNCSB는요. UN 지속개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리우선언 실천 방안을 강구했던 곳이죠. 그리고 IUCN이라 그래서 국제 자연 및 그다음에 자원보존 연맹이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멸종 방지를 위한 협력, 자연 자원 보호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제 그 문 대통령께서 그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 참석을 했죠. G20 이탈리아에서 열린 게 있었죠. 이제는 탄소 중립 에 대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업보전하고요. 퀴즈를 급하게 안 했는데 한번 주관식이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기후 3요소는 그다음 정수 과정은 라니냐란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